영화 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시민 케인. 여러분은 이 평가에 동의하시나요?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본 건 대략 20년 전입니다. 그때는 이 평가에 통감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AFI에서는 여전히 가장 위대한 미국 영화 1위로 꼽히고 있고, 사이트 앤 사운드에서는 무려 50년간 1위의 자리를 수성했습니다. 이처럼 시민 케인의 가장 유명한 명함은 1등 영화일 텐데요. 작품을 보고 이 평가에 수긍하기 어려웠던 분들은 시민 케인이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지 궁금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시민 케인이 역대 최고의 영화로 꼽히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시민 케인이 영화 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로 꼽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화의 역사를 크게 나누면 고전 영화와 현대 영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옛날 영화, 요즘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던 아트를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술적 패러다임에 따른 분류입니다. 현대 영화는 영화 비평의 활성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프랑스 누벨바그입니다. 누벨바그의 감독들인 프랑스와 트리포, 장릭 고다르, 클로드 샤브롤, 자크 리베트, 에릭 로메르 등의 사람들이 영화 감독이기 이전의 평론가였죠. 그리고 이들의 우두머리격 되는 사람이 앙드레 바쟁입니다. 앙드레 바쟁은 그 유명한 프랑스의 영화 저널 까이에 드 시네마의 창간자 중 한 명입니다. 앞서 언급한 누벨바그의 감독들이 이 까이에 드 시네마에 기고하며 평론 활동을 했습니다. 영화 비평의 기원은 1920년대에 있지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영화 비평의 뿌리는 앙드레 바쟁이 활동하던 40, 50년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앙드레 바쟁은 영화 비평의 아버지처럼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앙드레 바쟁이 시민 케인의 열렬한 지지와 극찬을 보냈고, 훗날 누벨바그의 감독들이 되는 앙드레 바쟁의 후배들 역시 그의 평가에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케인이 현대 영화의 특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민 케인에서 현대 영화의 특질로 거론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포커스라는 촬영 기법과 함께 언급되는 심도 있는 장면 구성과 시퀀스 쇼트. 두 번째는 서사에서의 파편적 액자 구성입니다. 현대 영화는 고전 영화로부터의 탈피, 즉 고전 영화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두 요소는 고전 영화의 규범을 이탈하는 시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고전 영화의 규범은 서사와 편집에 적용되는 일종의 문법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앙드레 바쟁 같은 비평가들에게 파편적 액자 구성은 고전 영화의 서사 규범을, 심도 있는 장면 구성 또는 시퀀스 쇼트는 고전 영화의 편집 규범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시도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해서는 다음 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민 케인은 앙드레 바쟁을 필두로 한 누벨바그 세대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작품으로 받아들여졌고, 영화 비평의 원류 세대라 할 이들에게 가장 빛나는 작품이었습니다. 시민 케인의 위상이 이처럼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 케인은 오손 웰스의 데뷔작입니다. 시민 케인이 제작될 당시 할리우드는 그야말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형 스튜디오였던 RKO가 사실상 영화 제작 경험이 전무한 20대 중반의 풋내기에게 이 정도의 전권을 내주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시민 케인은 제작 전부터 꽤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손 웰스가 이 정도의 권한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웰스가 제작한 라디오 방송이 어마어마한 화제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인데요.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 우주전쟁을 각색한 라디오 방송에서 오손 웰스는 방송이 되고 있는 지금 외계인의 침공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연출했는데, 그게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웰스는 바로 다음날 공개 사과를 해야 했지만 덕분에 아주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이 방송이 있던 때가 1938년 10월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웰스는 이듬해인 1939년 8월에 RKO 스튜디오와 계약하게 됩니다.
시민 케인의 촬영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1940년 7월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간 RKO와 계약하고 시민 케인의 제작이 착수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존 포드의 역마차를 40번 이상 보면서 영화에 대한 기본기를 익혔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제작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비밀스러운 제작 과정 탓에 시나리오에 대한 소문이 돌았는데, 루엘라 파슨스라는 영화 칼럼니스트가 시민 케인이 언론계의 거물인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를 다루는 위장된 전기이며 그에 대한 악이 섞인 공격이라며 고발합니다. 이에 허스트는 RKO 스튜디오에 자신의 변호사들과 파슨스가 편집본을 검열하도록 요구했고, 이들은 검열 후에 시민 케인이 허스트를 모델로 삼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허스트는 결국 자신이 소유한 전국 30여 개의 신문사에 광고와 리뷰를 비롯해 시민 케인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싣지 말 것을 지시하며 개봉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얼마간 공방이 오갔지만 시민 케인은 당초 예정일보다 두어 달 미뤄진 1941년 5월 1일에 개봉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봉 전에 이 우여곡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개봉 직후 언론은 찬사를 보낸 반면 대중들은 시민 케인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제작사인 RKO에 약 15만 달러의 손해를 주었는데, 당시 대중들에게 시민 케인은 어려운 영화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9개의 부문에서 노미네이트 되었지만 각본상만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시민 케인이라는 제목이 불릴 때마다 찬사의 탄성을 뒤덮어버리는 야유와 조롱기 섞인 웃음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즉 시민 케인은 지금까지도 늘 논란이 되고 있는 비평과 대중 간의 엇갈리는 평가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자 거의 첫사례나 다름없는 작품인 셈입니다. 이후 시민 케인의 가치에 대한 비평적 정당화가 꾸준히 이루어졌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이 영화에 관한 신화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시민 케인의 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사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시민 케인이 공개될 무렵 언론계의 거물인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가 작품의 개봉을 막고 사장을 시도했습니다. 허스트가 이 영화를 자신을 풍자한 작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당시 대중들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시민 케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작품인가 하는 비평적 논의에 있어서는 큰 축을 차지합니다. 시민 케인은 허스트에 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로즈버드에 관한 이야기인가? 로즈버드는 케인이 어린 시절 타던 썰매를 가리킵니다. 이 영화는 케인이 로즈버드를 말하는 장면에서 시작해 로즈버드의 정체를 찾다가 로즈버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으로 끝나죠. 케인이 허스트를 참조한 것이 일정 부분 사실일지라도 케인과 허스트를 동일 인물로 보는 시각은 개봉 당시부터 지금까지 끝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웰스가 그렇게 발언하기도 했던 것처럼 시민 케인은 로즈버드를 둘러싼 인물 탐구 쪽으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허스트를 다룬 작품이라는 시각에서도 시민 케인에 관한 유의미한 비평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따라서 시민 케인은 허스트에 대한 이야기인가, 로즈버드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는 이 두 시각이 충돌하는 가운데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영화 비평 및 이론이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담론이 영화의 작가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작가 담론은 영화는 누구의 작품인가, 단순하게 말하면 시나리오 작가의 작품인가, 작가로서의 감독의 작품인가에 관한 논의인데요. 1971년 폴린 케일이라는 영화 평론가가 시민 케인의 시나리오에 관한 공로는 순전히 공동 시나리오 작가인 허먼 맨키비츠에게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는 시민 케인이 누구의 작품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작가 담론을 환기시킵니다. 즉 시민 케인은 영화의 작가는 누구인가 하는 작가 담론의 논의에서도 논쟁적으로 호출된 작품인 셈입니다. 이처럼 시민 케인은 비평가들 사이에서 늘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작품이었고, 마침 그 시기가 영화 비평이 한참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영화 비평이 한참 성장하던 시기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작품이자 비평적 논의에 있어서 늘 중심에 있었던 작품이 시민 케인이었던 것이죠. 시민 케인이 역대 최고의 영화로 꼽히는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시민 케인에서 현대 영화의 특질로 꼽히는 요소들이 고전 영화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